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제 채널에 다시 한번 놀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겨울 하울 영상에서 구두 신는 법, 구두를 좀 안 아프게 신는 법을 원하신다면 들고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 요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투표에도 패션 영상이 보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오늘 이렇게 구두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새학기가 되면서 대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개강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특히나 구두 관련한 요청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두가 익숙하지 않은 혹은 처음 신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구두를 어떻게 신는지 또 아프게 신지 않는 방법 등등을 좀 준비를 했고요. 꼭 구두가 아니더라도 새 신발 신으면 발이 아프거나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발 길들이는 방법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저는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한별이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그러면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구두가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 구두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힐 신고 싶고 뭔가 이렇게 도도하게 걸어 다니고 싶고 그런 로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을 좀 길들이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해요. 내가 평소에 구두보다 스니커즈나 운동화, 이런 단화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익숙하다면 내 발은 항상 좀 편안한 신발들만 신었던 거거든요. 근데 구두라는 거는 일단 편한 신발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일단 높은 것도 높지만 발 모양도 되게 좁게 잡혀져 있고 발을 되게 예쁘게 보여지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좀 편한 거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굽이 낮은 구두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데 영어를 배울 때도 하다못해 무슨 악기를 배울 때도 우리가 단번에 막 이렇게 체르니 40번 이런 거 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천히 발을 길들여 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구두, 이렇게 굽이 낮은 신발이 중요해요. 사실 이 신발을 이렇게 보면 굽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바로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정도의 굽이라고 하더라도 적응하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cm 정도 되는 굽에서 4cm, 5cm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굽에 적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보면 한 요 정도 1cm에서 1.5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굽에 적응을 했으면 요 정도 되는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낮은 굽이나 아니면 그 다음 굽에 적응을 할 때는 같은 굽이지만 다양한 디자인의 구두에 적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뒷굽이 조금 두꺼운 이런 모양의 구두를 처음에 적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뒷굽이 좀 얇거나 아니면 이렇게 샌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오픈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발에 적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발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적응을 해야 되는 건 단순히 굽의 높이가 아니라 이런 옆라인, 각도에 따라서도 발이 느끼는 게 다르고 앞모양에 따라서도 발이 적응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구두에만 적응을 하고 신발을 바꾸면 예를 들면 이 신발을 신다가 이 신발을 신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디자인도 좀 비슷하고 단순히 굽의 높이 정도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굽 높이는 조금 비슷하더라도 모양이 달라져 버리면 이 뒷모양이 다른 여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다르고 앞모양에서 오는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 높이에 적응을 할 때는 단순히 높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구두의 모양, 디자인 그런 거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구두를 알기 위해서는 내 발 모양을 일단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구두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발을 신든지 간에 내가 발볼이 넓은지 혹은 평발인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어떤 부분에서 이 신발이 아프고 혹은 편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좀 더 보편적으로 발이 아프지 않은 구두, 조금 더 편안한 구두를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구두 굽의 두께? 이렇게 두꺼운 굽이 얇은 굽보다 훨씬 더 지탱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굽이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코의 모양이에요. 이런 스틸레토처럼 앞이 뾰족한 경우에는 발이 훨씬 더 모여지고 조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뾰족한 스틸레토가 좀 발이 더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것만큼 불편해지는 신발이 오픈토예요. 이런 것도 오픈토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샌들 같은 이런 신발보다 앞에만 살짝 트여있는 거를 보통 오픈토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좁아지면서 발가락만 나오는 디자인인데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발가락이 나오면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앞굽, 갑옷이라고 하는 이건데요. 이렇게 단순히 뒷굽만 봤을 때는 얘가 더 높으니까 훨씬 더 부담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두를 신으면 체중이 앞으로 이렇게 좀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체중이 이쪽에 전부 다 쏠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얘처럼 쿠션 작용이나 내 발을 좀 땅에서 보호해 줄 만한 이런 갑옷이가 없어서 얘가 훨씬 더 사실은 발에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신발,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2만 원을 주고 구매한 거고, 얘는 이제 세라라는 브랜드에서 한 30만 원 정도 주고 구매한 수제화예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소재가 되게 딱딱한 게 느껴지죠. 막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안에서 이제 발이 굉장히 난리가 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전혀 제가 길들일 필요가 없었던 신발이고요. 보면은 엄청나게 말랑해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다 움직이고 이렇게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의 가죽들이 조금 더 발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 내가 이런 걸 다 고려하고 신발을 구매를 하더라도 어쨌든 새 신발 자체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짜 발이 몇 번은 고통스러워하고 몇 번은 진짜 죽어나야지만 간신히 좀 어느 정도 신을 만해지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길들일 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신발 마사지예요. 보면은 운동화라든지 워커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전부 다 새 신발은 좀 딱딱하잖아요. 미리 마사지를 좀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신발이 해지거나 막 주름지지 않는 선에서 첫 번째로는 이 뒤쪽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얘가 주름이 질 만큼 이렇게 막 접으면 안 돼요. 이 정도로만 해서 가죽을 풀어주는 거예요. 되게 힘이 강해요. 그 정도로 지금 되게 단단한 신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은 신발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이미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옆부분은 그냥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뒷부분은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뒤꿈치가 까지는 분들이 되게 많죠. 앞쪽도 되게 단단해요, 신발들은. 그래서 손을 안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쑥 들어가면 주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서 신발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수면 양말 같은 거를 신고 신발을 좀 밟아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모양이 잡혀져 있어야 하는 신발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방법은 이 안에다가 비닐봉투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이걸 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던 물이 팽창하면서 안쪽부터 살짝 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을 조이는 것도 훨씬 덜해지고 안쪽도 되게 좀 부드러워져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구두를 신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구매한 거지만 한국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꼭 필수로 착용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거. 아마 이런 거 올리브영이나 롭스나 뭐 약국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신발에 부착하는 젤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떼어내면 이쪽에 끈끈하게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앞쪽에다가 맞춰서 얘를 붙이면 돼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신발에는 당연히 붙이고 높은 신발에는 무조건 다 붙여놔요. 얘를 붙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약간 폭신폭신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이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이런 구두를 신으면 제가 체중이 앞으로 쏠린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런 뭔가 미끄럼틀처럼 체중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신발에 마찰되는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발가락,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붙이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야 구두를 신으면서도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 않아서 자세도 좀 바르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 발가락 아픈 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실리콘 패드지만, 보이나? 투명해서 잘 모르겠네.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가 많이 까지시거나 혹은 여기가 불편한 신발은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부착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이 습기가 있을 때 특히나 더 마찰이 일어나서 까지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 맨발로 운동화를 신거나 하면은 더 물집이 잡히거나 까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구두를 신을 때 맨발보다는 웬만하면 스타킹을 꼭 신어주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맨발로 신을 경우에는 그 데오드란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뿌려주는 것보다는 왁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통은 뭐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발이 마찰이 잘 생기는 부분에 이쪽 발등이나 발 뒤꿈치, 발에다가 좀 발라주고서 신어주면은 훨씬 마찰이 덜해서 상처를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두를 오래 신어야 할 때 꼭 쓰는 방법인데, 이제 이런 종이 테이프로 세 번째 발가락이랑 네 번째 발가락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토슈즈를 신는 발레리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스케이트 같은 걸 하는 발이 좀 고생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저도 한 20살 때부터 구두를 신으면서 계속 했던 방법인데, 할 때 안 할 때 통증 차이가 정말 커요. 그 이유가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에 좀 통증을 유발하는 뭐 신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찰이 되고 움직이면서 특히나 더 뭔가 발이 얼얼해지고 막 저려오고 아파오고 이러는 게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발가락을 밴드나 종이 테이프로 묶어두면은 훨씬 더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두에 적응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신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구두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나가면 너무 아프고 괴롭고 막 벗어 던지고 싶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거는 집에서 신고 있는 거. 특히나 새 신발 같은 경우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계속 얘를 신어주고 다니면 언제든지 내가 벗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적응하기 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집에서 신고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뭐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있을 때만이라도 양말을 신고 걔를 신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팽창이 되면서 소재가 좀 부드러워지고 느슨해져서 훨씬 더 신기 편하고요. 그리고 막 엄청 신고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막 요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두를 뭔가 특별한 날에 막 차려 입을 때만 신으면 그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디 잠깐 친구 만날 때 아니면 진짜 편의점이나 뭐 슈퍼마트 이런 데 갈 때, 그럴 때 꾸준히 그냥 잠깐씩이라도 꾸준히 신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처음에 구두를 신었을 때 어떻게 신었는지, 구두를 고르는 방법이나 좀 제가 덜 아프게 신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알려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이게 어떤 방법이 100% 발이 안 아프다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발이 아픈 부위가 다르고 발이 아픈 원인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발을 보고서 이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방지하시면 좋아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1대1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이 여러분이 구두 신을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음번에 보고 싶으신 영상은 어떤 건지 위에 투표를 해주시면 다음번에 영상 찍을 때 참고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